K방산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꼽는다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서 실전에 대한 월등한 성능을 이미 검증받았기에 해외의 많은 나라에 수출되었는데요. 이러한 K9 자주포를 최근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대표주자인 K9 자주포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그레이드 소식으로 인해 얼마 전 영국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도입 이사를 밝혀왔는데요. 자주포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한국에 K9 자주포를 수입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무슨 일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 무기의 본고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K9 자주포는 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영국에도 구매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한국은 K9A2를 개량해 K9A1과는 크게 비교되는 화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9A1과 비교했을 때 K9A2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었을까요? 먼저 K9A1은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인 것에 비해서 K9A2는 9발까지 가능합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목표물을 포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약 30%에서 40%까지 화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9A1은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최소 5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했지만 K9A2는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장 전장치 사용으로 총 중량이 1.5톤 더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K9A2는 현재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MFP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한국이 영국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공급하는 MFP 사업에 대한 수주에 성공할 경우 K9A2 버전 자주포의 첫 수출 성공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 원격 기동 사격과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한 K9A3 버전을 만드는 3차 성능 개량 역시 준비 중인데요. 3차 개량 이후부터는 기존의 무기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바로 인공지능인 AI를 기반으로 한 사격 통제 및 무인 운용이 가능한 미래형 자주포가 그것이죠. K9 자주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 무기이며 이미 지난해 수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긴 베스트셀러로 손꼽히고 있는 명품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이런 K9의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현존하는 자주포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PGH-2000이 그것이죠. 독일은 1986년 이탈리아와 영국과 공통으로 추진하던 SP-70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이 취소되면서 2000년대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155mm 52구경장 포신을 갖춘 자주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 자주포의 이름을 PGH-2000이라고 이름 붙인 뒤 미국의 M109A3G 자주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PGH-2000은 8m가 넘는 장포신의 모듈형 장약을 사용한 표준탄으로 30km에서 40km까지 날아가며 1분에 최대 8발을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고의 자주포라고 해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이기 때문에 PGH-2000의 가격은 매우 비싸며 적재량 향상을 위해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UK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카틀리지 영국 국방조달부 장관은 의회 회의 중에 현재 영국군이 사용하는 AES-90 자주포 교체에 대해서 더욱 빠른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획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약 1조 2천억 원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식의 자주포 116문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며 현재 이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독일 방산업체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의 RCH-115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로 승부를 보려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장전 분당 발사서 9발, 3명으로 운용 가능이라는 점 외에 포탑의 중기관총 K6는 사수가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고 적외선 카메라로 주가는 물론 야간에도 정확하게 적을 찾아내 사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팀 썬더와 함께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과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포함되며 각국의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능의 자주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K9 자주포는 영국과의 계약 조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 수준의 자주포인 K9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역시도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의 오랜 개발 기간에 관해선 좋은 설명이 있어. 한국은 K9 개발 기간인 1980년대에는 산업화가 많이 되지 않은 국가였지. 한참 진행 중이긴 했는데 아직이었지. K9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두 번째 통합지상 무기 시스템이야. 첫 번째는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이었는데 전자장비가 없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어. 맞아, 동의해. 저 장갑차 정말 멋지다. 난 한국 장갑차가 좋더라. 한국의 K1 탱크에 대한 다른 재밌는 사실이 있지. 1970에서 80년대에 한국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거의 살 뻔했어. 당시 북한은 T55 같은 전차를 갖고 있었던 데 비해 한국은 구식 전차를 갖고 있었거든. 한국은 전차를 살 돈은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카터가 한국의 전차 구입 요구에 별 신경을 안 썼지. 그래서 다급해진 한국은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사려고 한 거야. 그리고선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크라이슬러가 K1 시리즈 전차를 디자인하게 된 거고, 디자인은 한국의 요구에 맞춰 미국 측이 진행했지만 생산은 한국에서 됐지. 삼성폰은 탱크처럼 핸드폰도 터지는 건가? 중국산은 안정성 문제가 있어. 애플폰 말하는 거야? 애플은 중국산이 아니야, 이 멍청아.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개발과 품질 관리는 미국에서 한다고. 나도 알아.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 맞잖아. 미국에서 개발됐다고 해도 말이지. 애플 상품들의 CPU, OLED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같은 주 부품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 애플은 한국 기업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지.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은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이야. 27년이 넘도록 북한이 최고의 한국이야. 그 농담 평생 가겠네. 근데 사실이야. 북한 남자는 화장은 안 하거든. K9은 이미 북한과 남한의 충돌에서 포격에 쓰였어. 이때 이동할 공간이 부족해서 포격을 당했고 대응 사격을 했어. 미숙한 승무원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몇몇 승무원들은 재장전 시스템에 불분명한 문제가 생겨서 장전을 하기 위해 하차해야만 했지. 북한의 무기들은 파괴되거나 해서 잠잠해졌어. 사정거리와 정확성은 괜찮았지. 자동 재장전 시스템은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했는데 이미 했을 수도 있어. K9과 탄약 운반 차량에 손상이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말이야. 다른 현대 포탑 차량들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승무원 보호나 시스템 보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폭격 등 가혹한 상황에서의 유능함은 증명이 된 거지. 연평도에는 K10이 없었을 거야. 내가 알기론 한국군의 K10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랬을 수도 있어. 제작 과정에 지연이 있었거든. 최종적으로는 K9 6, 7대당 K10 한 대가 배치될 거야. 연평도에 K10이 한 대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듣긴 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해. 어쨌든 승무원들은 탄약고에서 직접 포탄을 옮겨와야 했지. 한국 해병대는 북한이 섬을 포격하는 동안 K9을 장전하려 포탄을 들고 뛰어다녀야 했어. 장전 문제는 K9 한 대에서 일어났었고 승무원들이 고쳤었어. 하지만 연습용 포탄만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전수들이 하차해야 했지. 그때 섬에는 K10이 없었어. 저걸 터키에 판다고? 하긴 뭐 잘못될 일이 있겠어? 독재자가 그걸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 독일은 이미 터키와의 무기 거래를 멈췄고 터키는 나토로부터 2급 장비만 살 수 있어. 알타이 탱크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65%의 부품을 수입해와야 해서 중지됐지. 아니, 알타이 프로젝트는 중지되지 않았고 나토로부터 2급 장비만 살 수 있다는 것도 틀렸어. IDEF 2017을 찾아보면 터키 방위산업의 현황을 알 수 있어. 맞아, 터키는 최근 10년간 끔찍한 상황에 달했지.
근데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그건 아니야. 터키가 다른 나라보다 뭘 잘못했는데? 미국, 러시아, 아니면 프랑스는 터키보다 뭐 잘했나? 아니잖아. 이 한국 곡사포는 독일의 PGH-2000보다 훨씬 나아. K2 흑표도 마찬가지로 레오파드2보다 훨씬 낫고 말이야. 철저한 분석 고마워. 당연히 K2가 레오파드2보다 낫겠지. 3세대 앞선 전차잖아. K9이랑 PGH-2000이 낫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있고 난 반대해. K9은 3발 쏘는데 15초 걸리고 PGH-2000은 10초 걸리지. 사격 지속률은 3분간 6에서 8발인데 PGH-2000은 8발이고 2분 동안 20발도 쏠 수 있어. 현대 전투에서는 파이어파인더 레이더 때문에 발사 속도가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 PGH-2000은 최고야. 한편 한국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있어서 아무도 차량 밖에 나올 필요가 없지. 하지만 차량 한 대로만 보면 PGH-2000이 더 좋은 전투 차량이야. 그리고 K21 보병 전투 차량이 푸마 보병 전투 차량보다 나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곧 노르웨이도 PGH보다 K9을 골랐어. K9은 디지털 기능과 스마트 기능에서 우월해서 훈련을 덜 받는 징집병들에게 잘 맞지. 난 동의하지 않아. PGH-2000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주포야. 한화 테크윈의 매니저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가성비로는 K9이 최고의 선택이지. 한국의 최신 세대 전차와 오래된 전차를 비교할 수는 없어. 지금 레오파드3를 제작하려는 계획도 있고 아마 K2가 레오파드2보다 훨씬 비쌀 거야. K2는 비슷한 세대인 러시아의 T14와 비교해야 해. 한국의 전차들이 북한의 구식 전차들보다 훨씬 좋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지. 많은 전문가들이 1950년대 한국 전쟁처럼 또 다른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다음 한국 전쟁은 포격 전쟁이 될 거니까. K2 흑표가 레오파드2보다 훨씬 낫다고 한 건 최신 세대 레오파드2인 레오파드2A7보다 K2 흑표가 낫다는 거야. A7이나 다른 A 버전들은 그냥 업그레이드 패키지고 레오파드2는 여전히 80년대의 탱크일 뿐이지. 그리고 K2가 낫긴 하지만 그렇게 더 좋은 건 아니야. 레오파드2A7은 더 좋은 장갑과 같은 무기 그리고 비교 가능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 K9은 정말 좋은 전차야. 미국이 새 포격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5천억 달러랑 20년은 들여야 할 텐데 말이지. 한국과 터키의 또 다른 합작품이군. 한국인들은 터키를 사랑하지. 마음에 드네. 한국인들은 터키를 사랑한다고? 그냥 한국이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터키가 거기서 모든 걸 사는 거야. 한국 전쟁에서 터키가 유엔의 군사 지원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나라였고 용감하게 싸운 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돌아가서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해. 그건 몰랐네. 고마워. 터키가 한국 전쟁에 3번째로 큰 파견대를 보냈다는 건 놀라울 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서 기쁘네. 어떻게 저렇게 반동이 작은 거야? 한국이 선진국이 된 지는 20에서 30년 밖에 되지 않았지. 개발에 10년이나 걸렸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빠르게 만든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